저는 이제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의견이 하나로 수렴됐던 게 뭐냐면요. 단순히 이 선거가 누가 미워서 그 사람을 안 찍고 누가 좋아서 찍고 이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생각보다 현명하신 게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결국은 야당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야당이 미워서 야당에 대한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대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제거를 해주면 21대 국회가 잘 굴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요즘 국민들께서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이 깊으시고 현명하시구나.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장애물이 야당인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국민들께서 평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기네 당에 대해서 아프게 얘기하는 거 들은 거 없으세요? 여당도 뭐 너희가 이뻐서 펴주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혹시 안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기보다 저 스스로 많이 느꼈던 것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정당은 아니다. 어찌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21대 총선을 통해서 기회를 주겠다. 그런 민심을 많이 느꼈고요. 한 번 더 기회 줘본다 뭐 이런 거? 21대 국회를 통해서 정말로 그러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펼쳐보아라.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잘해서 펴준 거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굉장히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저희는 뭐 더 잘하라고 이제 격려를 하시죠. 네. 그리고 어쨌든 새가 좌우에 날개가 있어야 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또 건전한 야당의 역할이 꼭 필요하니까 싸우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죠? 예. 더 강하게 잘 견제해라, 더 비판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더 강하게 싸워라? 더 강하게 싸우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또 여성이고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또 젊은 편이고 하니까 보내주면 잘 싸울 수 있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제가 차근차근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우리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꼭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언론이나 아니면 또 뭐 많은 경우에 싸우지 말라, 싸우는 국회 때문에 국민들께서 화가 나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한 면만 보는 것이고요. 더 국민들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딴짓하지 말라. 딴짓?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싸움이어서 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국민들께서 오히려 응원해 주실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유치원 3법 같은 경우 예를 들 수 있겠죠. 그걸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이슈가 아닌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저 사람들 또 딴짓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저도 것이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싸워라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의견보다는 그냥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4년 동안의 파행이나 어떤 아쉬웠던 모습들이 여당 탓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선거 때 국민들께서 여당에 더 힘을 실어주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께서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저희가 뭐 어쨌든 스스로 이제 돌아볼 기회가 필요하고 그렇죠. 뭐 저희 당에서도 아마 참패의 사유에 대해서 백서를 쓴다거나 이런 반성을 하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걸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저희 당의 국민들이 주문하시는 것은 소통의 부재 그리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분명히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사지 그런 못했고 질문을 하신 취지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3달밖에 안 됐고요. 이제 100일도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뭐 제 식견이 굉장히 얕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의문을 품었던 것이 우리가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과 뭐 소통을 잘 못했다. 앞으로 저 소통을 해야 된다.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존에 정치하시던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절반 정도는 공감이 가지만 좀 절반 정도는 좀 포인트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요. 단순히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라 소통을 해서 그러면 뭘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고 하면 자, 저를 찍어주세요. 저를 지지해 주시면 그럼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저를 찍어주시면 제가 소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소통을 잘해서 저의 모습을 더 드러내서 국민들께서 저를 다 이해하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면 그럼 제가 뭘 하겠다라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20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또는 여당에서 하려고 했던 일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다는 아닐 겁니다. 근데 많은 부분은 국민들께서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제가 말씀드린 유치원 3법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은 공수처법도 더 다수의 국민들이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직사회 개혁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2016,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요구로서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건 결국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정치권 안에서 이제 어떤 구호로서 들어왔는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서 공수처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정책적인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이제 뭘 할 거냐 21대 국회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잖아요. 21대 국회에서 더 소통 잘해야 된다.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게 답이 아니고요. 그것도 절반의 답이겠지만 더 중요한 그래서 뭘 할 거냐는 거죠. 21대 국회에서 뭐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맞습니다. 이걸 논의해야 된다고 제일 중요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갈등을 우리가 대할 때 그 갈등의 내용을 보지 않고 주체를 본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존경하는 우리 최영두 당선자님께서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았는데 41% 지지를 받은 사람이 왜 60% 무시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41%의 지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만큼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그분이 만약에 30%의 지지밖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추진하는 어떤 일이 만약에 국민들 70%의 동의를 받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걸 하지? 그거에서 우리가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고요.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슈를 볼 때도 예를 들면 공수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4.3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면 과연 그 이슈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거에 집중해야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았다. 충분치 않았다. 하고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그럼 그렇진 않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탄희 당선자의 말을 제가 받아서 더 좀 구체적으로 이탄희 당선자한테 물어볼게요. N번방, 유치원 3법, 뭐 아주 중요한 그런 민생과 관련된 의제들, 법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야 간에 별로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쟁점이 먼저 걸려요. 예를 들면 선거법 이런 게 걸려요. 다른 이 민생 법안 여야 간의 쟁점이 별로 없는 법안이 전부 뒤로 밀려요. 밀려요. 맞습니다. 뒤로 미루겠다는 원내 지도부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 결정에는 동의하기 어렵죠. 동의할 네. 수 어렵다가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세력화돼서 뭔가 움직임이 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정치 개혁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별도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초선 재선들의 어떤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초재선의 여야를 합치는 모임 뭐 이런 거 여태까지 없었죠. 제가 우리가 네. 뭐 규정을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이 안 됐던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지도부가 과거의 어떤 정치 문화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완고하지 않은데 우리가 구체적인 의제를 발굴을 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여야 의원들을 묶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못해서다. 그럴 수도 어떻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예.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모범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통해왔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신 5선 이상의 의원들 7분께서 여야 다 합쳐서 예. 7분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법이 있어요. 그 법에도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이름이 일하는 붙었습니다. 국회법. 예. 네. 예. 그 법의 이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정말 좋아요. 법정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 운영을. 예를 들면 의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느라고 법정 개헌일을 지금까지 못 지킨 경우가 많았는데 특정 일이 되면 뭐 입후보를 하게 하고
입후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입후보할 수 없고 그래서 특정이 되면 선거를 해야 되고 바로 이렇게 의장을 법정화하는 뽑고. 거죠. 예.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 그 상임위에 있는 법안 소위들이 있잖아요. 법안 심사 소위. 그런 심사 소위도 사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못 열리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합의가 안 됐을 때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네. 이런 내용들을 담은 법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 자체가 의제란 말이죠. 제 말은. 그 법률안 누군가 10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발의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을 모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라서 어차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아니, 어차피 안 된다는 건 네. 아니고요. 네. 그런데 안 돼 왔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런 민생 이탄희 당선인. 예, 저는 이제 사실 정치인이기 전에 되게 본분에 충실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 국민들의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광장의 어떤 요구들이 제대로 제도화된 경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네. 4.19 혁명도 그랬고 부마항쟁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뭐 미선희 효순이 그 장갑차 사건 때는 그게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나왔고 열린우리당까지 갔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회복이 됐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는 사실 이게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세월호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그리고 2016년 총선이 있었고 다시 촛불이 있었고 대선 때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셨고 다시 지방선거 거쳐서 이제 2020년 총선까지 굉장히 긴 사이클이 왔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유례가 없어요. 이 정도 국민들이 하셨으면 이제는 이거를 제도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런 정책 역량을 보이는데 제가 앞장서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